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KSDC DB랑 ICPSR 이용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의 최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교육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앞에 띄워놓은 안내사항 다시 한번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고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이용 교육이 실습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소로 접속하시고 테스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 주신 상태로 교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 시간에 제일 첫 번째 한 시간은 저희 국내 DB인 KSDC DB를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바로 30분 동안은 해외 ICPSR 데이터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김천대, 상명대, 한신대 소속 교육 참여자분께서는 2시부터 3시까지 교육을 들으시고 나가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소속이신 분들은 3시 반까지, 즉 ICPSR 교육까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혹시 김천대나 상명대, 한신대 소속이신 분들 중에서 ICPSR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30분 마저도 교육을 들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이용 매뉴얼, 즉 PDF랑 동영상 매뉴얼 같은 경우는 교육이 끝난 후에 신청하셨던 이메일 주소 있죠? 네, 신청하실 때 기재하셨던 그 이메일로 발송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 녹화 영상 같은 경우는 교육 끝나고 나서 학교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저희 KSDC DB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타난 것처럼 항상 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소속 대학교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딱 접속을 해주시고요. 그 홈페이지 메뉴에서 학술 DB 아니면 학술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저희 KSDC DB를 클릭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DB로 바로 접속하는 거 아니고요. 항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DB에 접속하실 때, 즉 학교 안에서 접속하실 때는 이 도서관에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지만 교회, 즉 여러분 집이라든지 카페와 같은 곳에서 접속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도서관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서관 로그인을 하시고 저희 DB에 접속을 해주셔야 되세요. 제가 앞서서 안내사항에 테스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안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이니까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 아이디를 알려드렸고요. 추후 저희 DB를 접속하실 때에는 항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면 테스트 계정은 이제 막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지금 저희 DB 홈페이지까지 다 접속하셨나요? 네, 다 접속하신 것 같으니까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DB 홈페이지 딱 들어와 보시면 도서관을 통해서 접속하셨을 때에는 우측 상단에 이런 멘트가 뜨실 거예요. 땡땡 대학교님의 접속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속 대학명이 딱 뜨면서 접속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뜨게 되실 거고요. 이 문구를 확인하셨으면은 여러분이 저희 DB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시고 즉 바로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DB 메인 화면 보시면 크게 3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는 Find Data, 즉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두 번째 온라인 어널리시스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업로드해서 통계 분석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서베이는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요. 교육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히 저희 DB 소개를 드리고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관명부터 소개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기관명은 코리안 소셜 사이언스 데이터 센터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분야의 발전, 특히 양적 연구 발전에 보탬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교수님과 연구원님이 모여 설립하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KSDC DB는 크게 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를 수집, 가공, 보존해서 여러분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먼저 이 조사 자료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 2,400여 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통계 자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접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여기 아래 예시 이미지 보면은 국민총소득, 평균기온 이런 게 바로 통계 자료인데요. 약 1,700여 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DB의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원자료를 제공해 드린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원자료가 뭔지 아실까요? 원자료 들어봤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로우 데이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원자료는 보통 로우 데이터라고 많이 불리게 되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원자료 예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원자료 예시 아래 보시면은 엑셀 캡처 이미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생긴 자료가 바로 원자료이고 제가 원자료란 통계 분석하기 이전의 자료, 즉 원래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시다 보면 이미 통계 분석이 끝난 이렇게 결과표, 논문이나 보고서는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기 이전의 자료인 원자료까지 확보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SPSS 원자료, 엑셀 원자료 이렇게 원자료까지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저희 DB의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통계 분석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 컴퓨터 상에 세스, SPSS 이렇게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통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KSDC DB를 이용하시면 굳이 통계 분석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온라인, 즉 인터넷 상에서 바로 통계 분석이 가능하세요. 자, 여기 아래 보시는 이 스탯 3.0, 이 화면이 바로 저희 온라인 통계 분석 서비스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업로드해서 통계 분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저희 소장 자료인 조사 자료와 통계 자료도 바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많이 진행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많이 진행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설문조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문항 작성 가능하시고요. 배포해서 수집까지 가능합니다. 보통은 여기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통계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 KSDC DB를 활용하시면 설문조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 과정을 수행해 보실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DB의 세 가지 장점 소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저희 DB의 본격적으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늦게 오신 분들 있으실까 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 DB 주소랑 아이디 패스워드 다시 한번 채팅창에 보내드렸고요. 지금은 이렇게 제공드리고 있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지만 추후에 접속하실 때는 항상 본인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교육 순서는 여기 보이시는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실 온라인 서베이부터 해서 온라인 어널리시스, 파인드 데이터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서베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제 교육 속도 어떠세요? 너무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하진 않는지 채팅창에다가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천천히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교육 속도가 너무 느리다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아주 자유롭게 채팅창에다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교육 화면 오른쪽에다가 채팅창 딱 띄워놓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 바로 반영해서 교육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속도대로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서베이 클릭해서 딱 들어와 보시면 게시판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연구용 조사, 업무용 조사, 교육 실습용 조사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이 게시판에는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 설문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임의로 구분을 해두었어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게시물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이 게시물들은 지금 현재 저희 KSDC DB의 이용자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설문조사의 목록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저희 KSDC DB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게시물 형태로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설문조사의 전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교육이니까 3번째, 교육 실습용 조사 게시판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실습용 조사 게시판을 딱 클릭해 주시고요. 게시판 하단에 쭉 내려가 보시면 제일 밑에 등록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등록하기 딱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조사 개요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같이 하나씩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개요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사자는 여러분 성함 입력을 해주세요. 여러분 성함 입력해 주시고 관리자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관리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요. 추후 이렇게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게시물에 들어올 때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즉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비밀번호이고요. 이어서 여러분의 연락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랑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세요. 참고로 이 연락정보 같은 경우는 추후 여러분이 작성하신 설문지에 공개가 돼서 응답자분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 주소, 연락처는 공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조사 기간입니다. 여기 조사 기간, 조사를 시작하실 날짜와 시간 설정 가능하신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가 빈칸으로 뜨실 거예요. 자, 빈칸을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달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설문조사를 시작하실 날짜, 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칠 날짜는 일주일 뒤인 11월 9일 오전 9시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 설정까지 완료되셨으면 다음으로 조사명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KSDC DB 이용교육하고 언더바 해서 오늘 날짜를 입력했어요. 11월 2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기관명도 간단하게 KSDC라고 저희 기관명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조사 소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안녕하세요만 입력을 하시고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조사 소개에는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예시 문구를 가지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까지만 입력하시고 앞에 화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조사 소개에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세요. 본 설문조사는 여행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목적을 안내해 주시고요. 조사에 응답해 주신 내용 및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기밀성과 익명성 안내도 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즘에는 개인정보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실 거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아래 문구를 추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며 즉 수집 목적을 안내해 주시고요. 이 사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폐기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 관련 문구도 추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구는 익숙하시죠? 네, 설문지 딱 보시면 제일 앞장이라든지 제일 상단에 들어가게 되는 문구인데요. 그 문구를 그대로 여기 조사 소개란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사 소개 입력하시고 나서 그 아래 부분은 이제 설문지에 옵션을 선택하시는 기능이에요. 먼저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테마 선택 보시면 테마 미리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미리 보기 클릭을 하시면 저희 KSDC DB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10가지의 테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시는 테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설문지에 이 테마가 반영이 돼서 응답자분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자, 원하시는 테마 선택하셨으면 하단에 테마 선택 클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테마 말고 이 테마 색상으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래 빈칸을 클릭하시면 색상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색상에 드래그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오른쪽 빨간 색깔 문구 보이실까요? 네, 테마나 테마 색상 중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렇게 둘 다 선택하신 경우에는 밑에 선택했던 색상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색상 말고 위에 선택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테마 색상 삭제 버튼 보이시죠? 네, 삭제 클릭해서 색상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은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배포하실 대상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여기 응답 및 중복 검증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지금 설정하는 옵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한 응답자가 여러 번 중복 응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에요. 검증 방법에는 이메일 주소, 학번 4번, IP가 있고요. 자, 기타로 하시면 오른쪽에 직접 입력하실 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식으로도 검증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에는 휴대폰 번호로도 많이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뒷 4자리로 한번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접근 제한입니다. 접근 제한에 있음을 클릭하시면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셨다면 이 비밀번호를 아는 응답자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접근 제한에 있음을 하시고 비밀번호를 거신 경우는 추후 설문지 배포하실 때 이 비밀번호도 같이 안내를 해주셔야겠죠? 저는 접근 제한은 없음으로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여기에 표시를 딱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추후 질문면, 즉 문항의 내용을 입력하실 때 굳이 질문 앞에다가 1, 2, 3, 4 번호를 입력하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문1, 문2, 문3 이렇게 번호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실 설문지를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하실 수도 있고 비공개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기능은 여기 앞에 보시면 게시판에서 제일 오른쪽 여기 설문지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비공개, 공개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자,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역으로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게시판을 쭉 보다가 관심 있는 조사가 있으신 거예요. 여기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국방 실무자 심화과정 교육만족 설문조사라고 있는데 관심이 있는데 쭉 오른쪽 가보니까 설문지가 공개가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공개 버튼을 딱 클릭해서 이분은 어떤 식으로 문항을 만드셨는지 여러분이 참고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따라서 저도 설문지는 공개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능입니다. 설문지 응답수 제한이에요. 자, 말 그대로 응답자의 그 숫자를 제한하는 기능이고요. 보통 선착순 조사하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착순으로 한 100명까지만 받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한 있음 클릭을 하시고 빈칸의 숫자를 100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101번째 설문조사 참여자부터는 응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사 개요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 화면까지는 다들 넘어와 주셨을까요? 잘 따라하고 계실까요?
네, 채팅창에 아직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잘 따라하고 계시리라 믿고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저희가 방금 입력했던 조사 개요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설문조사 관리라는 탭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의 전 과정을 수행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먼저 조사 개요 작성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뭘 해봐야 할까요? 조사 개요 작성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설문지를 만들어야 하죠. 설문지를 만드시는 곳은 여기 설문조사 관리에서 제일 첫 번째 만들기 및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문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설문항 작성이라고 해서 새 창이 뜨게 됩니다. 저희 KSDC DB에서 작성 가능한 문항 유형은 총 6가지예요.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매트릭스, 척도, 우선순위, 서술형 이렇게 있는데요. 각 문항 유형의 마우스를 딱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이 문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예시 이미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매트릭스형 이렇게 3가지 문항 유형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일 선택형 클릭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선택형은 여러 개 보기 중에서 딱 하나의 보기에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문항 유형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질문명을 입력해 주셔야 되세요. 자, 질문명을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의 소속 대학을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의 소속 정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명 입력하셨으면 그 아래에 필수 여부라고 있어요. 보시면 총 3개가 있는데요. 먼저 필수는 이 문항에 꼭 응답을 해야지만 설문지가 제출이 됩니다. 반대로 선택은 이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아도 설문지가 제출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건은 이런 경우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 문항에 1번으로 응답한 사람만 이번 문항에 응답하세요. 이렇게 조건을 거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저는 필수로 하고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보기를 입력해 보셔야겠죠? 먼저 빈칸에 보기의 숫자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개 학교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4 하고 보기 입력 클릭을 하시면 제 입력하신 숫자만큼 보기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됩니다. 가나다 순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천대 이용자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상명대, 그리고 성균관대, 그리고 한신대 이렇게 4개 학교에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가나다 순으로 쭉 입력을 하고 입력 완료되신 분은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문항 잘 만들어진 걸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소속 대학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항이 잘 만들어졌고요. 복수 선택형부터는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문항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굳이 따라서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앞에 화면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수 선택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즉 앞서 만들었던 그 단일 선택형과 반대되는 문항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질문은 아까 조사 개요의 조사 소개 부분에 여행에 관한 설문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다녀오신 여행지를 모두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 복수 선택형 문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필수 여부는 필수로 지정을 할 거고요. 가능한 한 필수로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선택으로 하실 경우에는 꼭 받아야 되는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분들이 많이 누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필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잠시만요. 지금 교육 중간중간에 비디오가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를 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수 여부 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기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행지를 총 5개 입력을 해봤어요. 일본, 중국, 베트남, 유럽 하고
보기 5번은 기타로 했습니다. 즉 위에 4개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타로 입력을 해보았고요. 기타면 단순히 기타만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직접 받아보기 위해서 우측에 자유응답형 추가 부분에 체크까지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수 선택형은 여기 선택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선택 유형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제한 없으면 말 그대로 제한 없이 2개, 3개, 4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최대 선택은 최대 몇 개까지, 최소 선택은 최소 몇 개 이상, 정확 선택은 정확하게 딱 몇 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기능입니다. 전 제한 없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한 없음하고 저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수 선택형 문항도 잘 만들어졌어요. 여기 기타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자유응답형 추가해서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칸까지 잘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트릭스형 문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매트릭스형 문항은 표 형태로 된 문항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만족도 조사하실 때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문항 유형이고요. 자, 이번 질문은 여행 목적별 선호도를 여쭙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세부 질문수는 한 3가지 정도만 입력해서 여행 목적, 즉 휴양이 있고 관광, 경험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자, 보기의 수는 보통 만족도 조사는 5점 척도로 많이 하죠. 그래서 5개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정적인 보기를 1번에 배치했어요.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보기를 앞에다가 배치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 아시는 분 계실까요? 왜 부정적인 보기를 앞에 배치하고 긍정적인 보기를 제일 뒤에 배치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다가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이 조용한 걸 보아하니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추후 통계 분석을 할 때 점수로 환산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보기에는 낮은 점수, 딱 1점을 주고 긍정적인 보기에는 높은 점수, 5점을 주기 위해서 이 부정적인 보기를 앞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사실 이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바꾸시게 되면은 추후 통계 분석을 하실 때 이 어코딩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쳐주셔야 되세요. 좀 번거로우시겠죠? 따라서 문항 작성하실 때, 특히 이 보기 입력하실 때 추후 통계 분석할 것까지 고려해서 작성하시면 나중에 과정이 수월해진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장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매트릭스형 문항 이렇게 표 형태로 잘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새 문항 작성하는 방법만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설명 잘 들어주셨으면 나머지 문항 유형 3개도 작성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로 각 문항 유형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 왔거든요.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추후 답변하실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때 답변하시면서 아, 문항이 이렇게 생겼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문항 작성 아래 보시면 부가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주석문이랑 이미지도 설문지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한번 예시로 이렇게 삽입을 해봤어요. 이미지를 이렇게 딱 여행지, 이미지 2개를 딱 넣고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문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2 여행지 중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서 문항 작성도 가능하시고요. 자, 주석문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 관한 문항입니다. 이렇게 그 문항의 내용을 구분하실 때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항 작성 쭉 한번 해보았고요. 문항 오른쪽에 보시면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먼저 순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항 작성을 쭉 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문항을 제일 첫 번째로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문항의 순서를 클릭해서 바꾸고자 하는 위치 1번으로 딱 바꿔주시면 네, 제일 아래에 있던 문항이 제일 첫 번째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정, 복사, 삭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겠죠? 네, 여기서 딱 한 가지 안내만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설문지를 배포해서 응답자가 딱 한 명이라도 생긴 그 순간부터는 문항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설문조사의 신뢰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배포하시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배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문항 작성하는 방법 쭉 설명을 드렸고요. 창을 닫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조사 개요 작성하고 문항까지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 만든 설문지를 배포해 보셔야겠죠? 네, 저희 KSDC DB에서 배포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개요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설문지 응답 URL이라고 있어요. 이 URL 주소를 쫙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에 응답자분들의 이메일 주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다양한 경로로 배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QR코드도 있습니다. 이 QR코드도 이미지로 저장해서 배포를 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지금 제가 작성한 설문지를 여러분에게 배포해서 응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다가 지금 제가 작성한 설문조사의 URL을 보내드렸거든요. 클릭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응답자분 중에 몇 분 추첨을 해서 교육 끝나고 나서 기프티콘을 전달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여러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응답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한 16분 정도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교육 시간 관계상 마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설문조사 관리 부분에서 만들기 및 수정 클릭해서 문항 작성을 했었죠. 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응답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수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혹시 응답자 현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응답자 수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응답자 현황이라는 새 창이 뜨게 되면서 아예 응답자 현황 데이터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응답자 현황 보시면은 먼저 휴대폰 뒷 4자리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시나요? 네, 설문조사 개요 작성했을 때 중복 검증 걸었던 부분입니다. 중복 검증 걸었던 데이터가 쭉 쌓이게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응답하신 순서대로 응답자 현황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럼 휴대폰 뒷자리 오른쪽에 보시면 입력일, 즉 이분이 응답하신 날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IP까지 수집이 됩니다. 혹시 이 응답자 현황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시고요.
혹시 응답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오른쪽에 응답 내용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개별적으로 삭제도 가능하시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응답 전체 내용 삭제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응답 내용이 일괄적으로 삭제가 돼요. 그런데 한번 삭제를 하시게 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서버에서 아예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응답 내용 삭제하시기 전에는 원자료를 백업해 놓으시고, 즉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삭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응답자 현황은 닫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답하신 분들의 결과를 보셔야겠죠? 그 결과는 응답자 현황 위에 통계 분석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12분이 더 응답을 해주셔서 총 28명 응답이 완료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응답 결과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각 문항별로 응답하신 결과가 빈도 분석, 그 결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빈도 분석이라 함은 각 보기에 몇 명이 응답을 했고 그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백분율을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빈도 분석이에요. 자, 그럼 문항 1번부터 한번 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소속 대학을 엿듣는 문항인데요. 네, 보니까 성균관대 분들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네요. 12분 응답을 해주셨고요. 아래 보시면은 그 그래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혹시 나는 막대 그래프 말고 원 그래프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 막대형 그래프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서 원 그래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바로 변동이 되세요. 그리고 혹시 이 그래프를 바로 논문이라든지 보고서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 오른쪽에 보시면 작대기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이미지 파일로 각각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아까 그래프 모양 바꾸셨던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설문조사에 있는 모든 그래프가 일괄적으로 딱 한 번에 같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녀오신 여행지 모두 골라달라는 복수 선택형 문항 결과인데요. 자, 보니까 오늘 참석자분들은 중국을 가장 많이 다녀오셨네요. 중국이 20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보니까 기타의 응답도 꽤 많아요. 12명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가 아까 기타에 자유응답형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 자유응답형의 결과를 보시려면 이 기타라는 곳에 빨간 색깔 응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유응답형으로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쭉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복수 선택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다른 문항들도 이렇게 쭉 바로 빈도 분석 결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빈도표, 원자료, 코드북 각각 클릭해서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른 설문조사 서비스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딱 클릭해보면 이스탯 3.0이라고 해서 저희 KSDC DB의 온라인 통계 분석 서비스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SPSS라고 아실까요? 혹시 SPSS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보니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SPSS가 어떤 분석 프로그램이냐면 이렇게 클릭만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통계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왜 SPSS를 말씀드렸냐면 저희 이 이스탯 3.0이 SPSS의 조금 라이트한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 분석도 클릭만으로 아주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분석들이 진행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술 통계,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뿐만 아니라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 분산, 상간, 회계까지 다양한 통계 분석을 바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변수 리스트 보이시죠? 네, 여기에 응답한 데이터가 바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 원하시는 변수를 가지고 바로 원하시는 통계 분석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응답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한번 보여드리면 좋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좀 작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도 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저희 소장 자료인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응답 결과까지 쭉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사 기호 작성했고요. 문항 작성해서 배포하고 응답 결과 확인까지 쭉 해서 온라인 서베이 부분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메뉴의 온라인 어널리시스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어널리시스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기프티콘이 걸려있는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춰주신 정답자, 제일 먼저 맞춰주신 정답자 딱 한 분께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퀴즈 드릴게요. 저희 KSDC DB의 장점 3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장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통계 분석이죠. 네, 지금 3가지 다 말씀 주신 분이 있는데, 네, 아쉽게도 제일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강혜숙님께만 기프티콘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저한테 DM으로 성함이랑 학교, 그리고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기프티콘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다 정답인데, 아쉽지만 제일 첫 번째 분에게만 기프티콘을 드릴 거고요.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에 또 퀴즈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때 맞춰주셔서 꼭 기프티콘 타가시길 바랄게요. 말씀 주신 대로 통계 분석 가능하시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료 제공도 있고요.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답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온라인 통계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이 두 번째 온라인 어널리시스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분석 가능하시고요. 업로드 가능하신 파일 유형은 엑셀 파일만 가능합니다. 엑셀 파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유의사항이랑 아래에 준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해온 파일을 업로드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돋보기 버튼을 딱 클릭해서 파일을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파일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 경로가 뜨게 돼요. 경로가 확인되시면 오른쪽에 분석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 자료 분석하기라는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아래 보이시는 표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제가 업로드한 엑셀의 데이터예요.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흰색 박스에 있는 문구입니다. 네, 해당 엑셀에는 총 2건의 오류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로드하신 자료의 오류 검출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 색깔로 음영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 오류는 여기 상단에 안내 부분 보이시죠? 네, 안내 참고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제일 아래에 닫기 버튼밖에 없어요. 즉 분석하기라는 버튼이 비활성화되고요. 자, 닫고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석하기 눌러보시면 해당 엑셀에는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분석하기가 가능합니다. 이 문구와 함께 제일 하단에 통계 분석 3.0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통계 분석 3.0 옆에는 이렇게 분석하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한 한 통계 분석 3.0 버튼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석하기는 이 스탯 2.0, 즉 3.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클릭하시면 앞서 보셨던 이 스탯 3.0 화면이 넘어가게 되고요. 원하시는 통계 분석 바로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 업로드해서 분석하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죠? 네, 마지막으로 Find Data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사 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자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성한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해 놓은 부분이고요. 검색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조사명, 키워드 검색 가능하시고요. 설문 문항 검색도 가능하시고요. 주제별로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 검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전체를
조사 제목으로 변경을 하고 키워드를 의식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의식 키워드가 들어간 265건의 조사 자료가 아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하시는 자료 클릭해서 열람해 보시면 되는데 저는 위에서 두 번째 있는 2019년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클릭해서 열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 조사 자료의 개요 부분부터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먼저 표본 크기, 즉 몇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인지, 그 연구를 주관한 기관, 연구를 수행한 기간, 그리고 이 조사 자료의 목적 및 내용 등 그 조사 개요 내용을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문지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 조사 자료에 활용된 그 문항들을 쭉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어떤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쭉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방금 확인했던 설문지는 여기 하단의 자료 다운로드 부분에 이 설문지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설문지뿐만 아니라 보고서, 그리고 저희 DB의 장점인 SPSS 원자료, 엑셀 원자료까지 각각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전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4개 파일이 하나의 알집으로 압축돼서 한 번에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사 자료로 바로 통계 분석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온라인 통계 분석의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사 자료로 분석하는 방법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이 자료로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통계 분석 기법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있는 교차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차 분석 한번 해보셨을까요? 아니면 교차 분석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네, 통계청에서 사용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박은현 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범주형으로 구성된 자료들 간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교차표 맞고요. 질적자료 분석 방법도 맞습니다. 이 교차 분석을 진행해 보려는 목적이 뭐냐면요. 네, 맞습니다. 카이제거 검정도 맞아요. 네, 교차 분석은 통계 분석 기법 중에서 아주 빈번하게 활용되는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교차 분석을 아실 것 같은데 혹시나 오늘 교차 분석 처음 들어봤다 라고 하시는 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명칭은 조금 생소하실지라도 이 분석 결과를 보시면 아, 이런 게 교차 분석이구나 하고 바로 와닿으실 거거든요. 제가 교차 분석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분석은 한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변수의 응답 비율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바로 교차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변수로 교차 분석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이 변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자, 문항 3번에 귀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이 성별에 따라서 과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 차이를 보고자 하는 문항을 딱 선택해서 열변수, 즉 아래와 살표로 내려서 열변수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기준이 되는 변수, 성별을 딱 클릭해서 아래와 살표로 내려서 행변수로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클릭해서 변수 지정을 쭉 해주시고요. 아래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분석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분석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여기 chi-square based measure라는 옵션을 클릭할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한 이유는 교차 분석의 결과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까지 선택을 하고 분석하기 해서 결과를 보면 되는데 결과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다는 1번, 없다는 2번. 이렇게 응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 1번하고 2번이 거의 한 반반 정도 응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하기 클릭해서 결과 보도록 할게요. 결과 화면도 이렇게 새 창으로 쭉 나오게 되고요. 자,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표 익숙하시죠? 네, 이런 게 바로 교차 분석표예요. 먼저 이 응답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남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내 건강이네요. 내 건강이 약 38%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내 경제적 풍요가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약 18%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여자 응답자 한번 볼게요. 여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동일하네요.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가 약 41% 정도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약 2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닌지 그 결과를 보셔야겠죠. 자, 옵션으로 선택한 부분은 이 아래 표에 나와 있고요. 이 표에서 제일 첫 번째 피어슨 카이스퀘어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유의 확률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유의 확률은 P밸류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통계 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 그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의 확률 해석은 여기 아래에 노란 색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자, 보니까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즉 유의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실 수가 있고요. P밸류가 0.05보다 크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게 좋겠죠. 네, 따라서 저희 유의 확률을 쭉 살펴보면 0.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0.05보다 작네요. 따라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즉 여러분들 중에 1번으로 응답하신 분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문항 3번. 귀하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분석 결과 같은 경우는 저장해서 바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결과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고요. 저장 버튼 클릭해서 원하시는 파일 형식을 지정해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세요. 저장 가능한 파일 형식은 총 5개입니다. 한글, 엑셀, PPT, PDF, JPG 다운로드 가능하시고요. 원하시는 형식 선택해서 확인, 클릭해서 바로 활용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사 자료로 분석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올라가서 Find Data의 조사 자료. 자, 이번에는 설문항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항 검색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 조사 자료 안에 있는 문항들을 검색하는 기능이에요. 문항 작성하시다가 막연하신 경우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이고요. 저희가 앞서서 여행에 관한 문항 만들어 봤었죠. 그래서 키워드를 여행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행 키워드가 들어간 596건의 조사 자료의 문항들이 쭉 검색이 되었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문항을 만드셨는지 참고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혹시 관심 있는 문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문항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는 해당 문항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 문항명뿐만이 아니라 보기 척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 자료 명과 조사 개요 내용 그리고 하단에 자료까지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자, 다시 Find Data의 조사 자료. 이번에는 주제별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별 검색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소장 자료인 조사 자료 총 2,400여 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주제로 재분류를 해두었어요. 총 16개의 주제 분야가 있고요. 원하시는 주제 딱 클릭을 하시면 해당 주제에만 포함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바로 열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 검색은 아주 간단하시죠? 네. 이어서 바로 Find Data의 통계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프티콘이 걸려있는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맞춰주신 정답자 딱 한 분께만 기프티콘을 드릴 거고요.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통계 자료는 총 몇 건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교육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DB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안내 드렸었죠. 1,700여 건 맞고요. 최준호님은 저한테 DM으로 성함, 학교,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면은 기프티콘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네, 통계 자료 약 1,700여 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아무래도 통계청, 호시스 자료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이 나라 지표라든지 해외, UN, OECD 데이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도 크게 세 가지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통계 항목,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시고요. 주제별, 학문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먼저 키워드 검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임금이라고 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고요. 검색하시면 그 결과가 검색 항목에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 딱 클릭을 하고 아래 화살표로 내려보셔서 선택 항목으로 옮겨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다른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저는 해외여행객 수 선택을 하고 아래 화살표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키워드 여러 번 검색해서 이 항목을 한 군데 선택 항목으로 모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각 통계 자료는 출처가 다릅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은 최저임금위원회 출처이고 해외여행객 수는 한국관광통계 출처예요. 저희 DB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이 자료를 보시려면 각 출처에 따로따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출처가 다른 자료도 한 번에 열람이 가능하세요. 자,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 항목으로 다 모아주셨다라고 하시면 여기 하단에 자료 확인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료 확인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방금 저희가 선택했던 자료가 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해당 통계 자료의 출처와 주석 정보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자료 인용하실 때 이 부분 참고해서 인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쭉 올려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통계 분석 3.0 버튼이 있습니다. 즉, 통계 자료로도 바로 분석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닫고 다시 Find Data의 통계 자료. 마지막으로 주제별 검색과 학문별 검색은 간단하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통계 자료 약 1,700여 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학문으로 재분류를 해두었습니다. 네, 인터넷이 조금 느려서 창이 아직 하얗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학문으로 구분을 해두었고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분야를 딱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이 해당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 자료만 오른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 선택해서 아래 화살표 그리고 선택 항목으로 모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은 앞서 보여드렸던 통계 항목 검색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KSDC DB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몇 가지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 DB 메인 화면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이용 매뉴얼과 중간에 동영상 매뉴얼이 있습니다. 각각 클릭해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이 오른쪽 보시면 KSDC DB의 활용 팁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해보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희 DB 활용하시다가 조금 유용하실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활용 팁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다가 제 연락 정보 띄워 놓았습니다. 저희 DB 활용하시다가 문의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KSDC DB의 교육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성균관대 이용자분들만 제외하고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